안녕하세요. 큰세상 약초TV입니다. 키위가 좋다는 것은 제가 어제 다 말씀드렸고요. 특히 키위는 비타민도 매우 풍부하고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가 약 20여 가지가 아주 골고루 들어있어서 최고의 건강식품이라 했죠. 자, 이곳은 한국전통약초연구소 산야초교육원입니다. 자, 왼쪽에 지금 앞쪽에 보이는 약술 아주 진귀한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효소도 가득 담아두고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참 멋진 곳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키위를 밖에서 이렇게 완전히 설탕을 녹이고, 즉 빨래에서 칠해서 녹여가지고 제가 통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셨죠. 자, 지금 현재 어제의 모습입니다. 그 이후 저는 이렇게 하루 저녁을 재우면은 거의 설탕이 녹고 거의 물이 되었죠. 이것을 다시 한번 빡빡 문질러서 더 설탕을 녹여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통에 담아 놓으면은, 즉 설탕이 밑에 뿡 가라앉을 일이 없죠. 그리고 수시로 또 저어주고 뒤집어 줄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녹이지 않고 설탕을 그대로 섞어서 본 용기에 옮겨 놓으면 사실 저어주기도 어렵고 설탕을 녹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이제 이 밑에 보시죠. 지금 보는 저 스텐통에 어제 이렇게 빡빡 문질러 놓은 효소를 담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 못하는, 상상도 못 해본 방법이 동원될 겁니다. 자, 지금 보는 저 천은 우리가 그 중탕집에 가면은 이렇게 약재 짜고 할 때 담는, 즉 부직포죠. 즉 한마디로 걸름망입니다. 아주 큰 것이죠. 이거 뭐 보통 여러분도 아마 마트에서 판매하죠. 저는 중탕집에서 사실 있는 것을 여러 개 좀 구해서 두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 부직포를 저 통에다가 씌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직포 안에다가 어제 썰어 놓았던 그 키위를 다 넣을 겁니다. 아마 이러한 방식 여러분들 상상도 못했을 거고 정말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저는 물론 이거 방식을 예전부터 해왔죠. 자, 이렇게 부직포 안에다가, 저 걸름망에다가 넣고 나면은 나중에 뒷일이 아주 편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양이 통에 비해서 너무 적죠. 오늘은 사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효소 담는 방법을 시연한 것이고, 내일 또 제가 이렇게 키위를 더 많이 가져와서 썰어서 이 통에 약 70%만큼 가득 채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보시죠. 위에를 묶어 가지고 묶습니다. 완전히 묶어서 다음에는 이렇게 줄줄줄 흔들면은 안이 섞이기도 하고, 또한 이렇게 해가 두면 나중에 뜨거워할 때 아주 편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사실 효소 좀 많이 담으면은 뜨고 담고 할 때 엄청 시간 걸리고 귀찮죠. 자, 이렇게 해서 담아 놓으면은 이 통 밖에는 단 한 방울도, 아니면 조금도 이렇게 찌꺼기가 나오지 않죠. 아주 깔끔한 모습의 나중 효소를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죠. 그러니 효소 담을 때 통 조그마한 거 하지 마시고 좀 큰 통을 이용하십시오. 저어줘야 되고 돌멩이 눌러야 되고 한데, 통이 적고 그런 통은 그런 작업할 수가 없죠. 지금 저처럼 이런 큰 통에다가 사실 아무리 많이 넣어도 70불 이상 넣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나중에 저어주고 작업이 가능하지. 조그만 통에 담아두면은 여러분들이 설탕을 녹이거나 뒤집어주고 할 수가 없게 되죠. 어떻습니까? 보기에 키위 양이 좀 많아졌죠? 맞습니다. 제가 사실 키위를 더 썰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도 적습니다. 좀 있으면은 이 통에 거의 약 70%를 가득 채울 겁니다. 아마 전체적인 무게는 약 30kg 정도 아마 될 겁니다. 키위 무게가.
발효를 시키려고 하면은 첫째 설탕의 양도 알맞아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떠한 경우라도 물 밖에 붕 떠가 있는 부분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썩어버립니다. 심지어 우리가 장을 담글 때도 큰 도간에 메주가 위쪽에 붕 떠가 있으면 그 부분에는 즉 썩어버리죠. 곰팡이 썩고요. 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액 속에 잠기지 않고 위에 붕 떠가 있으면 그 부분은 반드시 썩어버립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뒤집어 주거나, 아니면 물이 만약에 없는 재료 같으면은 즉 시럽을 물을 붓고 설탕을 더 넣고 이렇게 한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물이 없는 재료를 위에 설탕만 가득 넣어 가지고 두어봐야 이것은 효소 안 됩니다. 천년 만년을 두어도 발효 안 됩니다. 그리고 발효가 되면은 첫째 가스가 발생하고 이렇게 뿔뿔 개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뚜껑도 절대로 콱 닫아서 밀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기도 어떻습니까? 통에 한 반 정도도 안 되었죠. 이곳에 약 10kg 정도만 더 썰어 넣으면은 아마 약 70%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그 이상 넣으면은 안 됩니다. 만약에 적화할 때 또 넘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넣어둔 것을 이제는 완전히 자루를 묶습니다. 묶어 가지고 뚜껑을 닫아두고 두었다가 또 수시로 뒤집어 주고 저어주지 않으면은 또 설탕이 밑에 가라앉아 가지고 엉키죠. 그럴 때 뚜껑을 열고 한번 해보십시오. 즉 자루를 출렁출렁 흔들어 주기만 해도 내부에 설탕이 섞입니다. 아주 좋죠. 참 정말 편리하고 대세계적입니다. 이래 두고 뜰 때는 아주 쉽죠. 저 자루를 들어 올려 그 밑에 채반 하나 큰 거 받치고 그냥 한낮에 두십시오. 그러면은 내부에 있는 액이 주르르 다 빠지죠. 그 다음에는 망자루채 드러내서 찌꺼기는 어디다 거름을 하거나 아니 버리고 액만 보관하며 다시 2차 숙성을 약 6개월 이상 시킵니다. 2차 숙성을 시킬 때도 밀봉은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뚜껑이 아주 콱 닫는, 즉 나사산 있는 것을 사용했다고 하면은 부직포나 이런 거 살짝 하나 씌우고 그 다음에 뚜껑을 아주 살며시 닫아서 초파리나 이러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 제가 얼마 전 양파 효소 담고 할 때 밀봉하지 마라 했더니 그 말을 뚜껑을 닫지 마라 이런 소리를 들은 분이 계시죠.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뚜껑을 3개월 열어 놓았더니 속에 날파리가 들어가서 죽어가지고 가득 쌓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저는 밀봉하지 마라 했지 뚜껑을 닫지 마라 얘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설탕을 많이 섞으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발효 안 됩니다. 또한 발효 과정에는 반드시 가스가 올라오고 기포가 뿔뿔 생기죠. 이것은 발효가 되는 과정입니다. 물론 막걸리를 담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맛이 새콤하게 배내야만이 발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설탕을 너무 적게 넣으면은 그냥 초맛, 즉 술맛이 날 것이고, 많이 넣으면은 발효가 안 됩니다. 즉 효소를 담는 것은 물질을 삭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탕 가득 넣고 어디 창고에 갖다 두라, 뚜껑 닫아 두라, 이러한 얘기는 절대로 듣지 마십시오. 또한 드실 때도 사실 원액을 그대로 퍼서 먹는 게 아니라 원액 20%, 생수 80%를 탄 후 상온에 약 3일간 두었다가 맛이 새콤해지면 그때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최고의 보약 효소가 됩니다. 안내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큰세상 약초TV 구독자 10만 목표 달성 기념으로 특별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죠. 상세한 내용 자막에 저 아래쪽에 저기 자막 보이죠? 그곳에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많은 응모하십시오.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겁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고맙다고 선물을 드리려고 행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효소 잘 보시고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저는 한국전통약초연구소 교수입니다.